훌륭한 한국 여성 골퍼분이 박성현 씨가 바로 여기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훌륭한 선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4대 골프 선수들이 모두 한국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US 여자 오픈의 상위권 4명이 모두 한국 선수였다며 놀라워했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2017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통해 한국 선수들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기술과 정실력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진정한 챔피언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US 여자 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휩쓴 역사를 언급했죠. 당시 저는 미국에서 이 뉴스를 듣고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어요. 골프를 좋아하지만 저에게는 골프란 그냥 날씨 좋은 날 잔디밭에서 즐기는 취미 스포츠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 그 말을 실감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한국 친구 니나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골프라는 스포츠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니나는 저를 바로 서울 근교의 유명 골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공기가 맑고 경치가 그림 같았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 연습장에서 어린 선수들이 새벽부터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스윙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지도했고 아이들은 그 지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랐습니다. 마치 군대 훈련을 보는 것 같았죠. 미나, 여기 애들은 다 프로 준비하는 거야? 아니면 골프팀이 따로 있어? 제가 궁금해서 묻자 미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여기 있는 몇몇은 프로를 꿈꾸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골프를 통해 인내와 집중력을 배우기도 해. 특히 어린 선수들한테는 좋은 훈련이 되지.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다음 날 니나는 저를 서울 도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골프는 되게 넓은 필드에서 치는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실내에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실제 필드 못지않게 섬세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플레이어의 스윙 각도와 공의 궤적까지 완벽히 분석해주는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과학 실험실에 들어온 것 같았죠. 저는 몇 번의 스윙을 시도했지만 익숙지 않은 환경에 계속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연습하던 고등학생 선수 한 명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여기선 괜찮으세요. 실수는 과정일 뿐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보다 어린 학생이 저보다 더 성숙한 태도로 골프에 접근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날 저녁 니나와 함께 참가한 작은 대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제 옆조에서 경기를 하던 13세 소년이 실수로 손가락을 다쳐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기가 중단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소년은 아픈 손을 계속 잡고 경기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삭였을 때 소년의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예요. 그 순간 저는 골프에 대한 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처를 입거나 힘들면 자연스럽게 경기를 중단하는 게 보통이지만 여기서는 아픔조차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당연한 듯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저를 한국의 유명한 주니어 골프 훈련 캠프에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유망한 골프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조차 주목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격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코치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선수들은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한 동작 한 동작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훈련장에 들어서자 16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울음을 삼키며 샷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로 번져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치가 다가가 한 번 더라고 외치자 그는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샷을 날리며 조금씩 정확도를 높여갔고 결국 마지막 샷에서 완벽한 스윙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순간 코치가 웃으며 등을 두드렸고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긴 그냥 실력을 기르는 곳이 아니야. 여기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지. 한국에서는 골프가 그런 거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소년에게 골프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골프를 하며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제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니나는 저를 작은 전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한국 골프 역사와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담긴 영상을 틀어주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US 여자 오픈의 상위권 4명이 모두 한국 선수라니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는 실력과 노력의 결과죠. 저는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날 아침 캠프에서 봤던 소년과 그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미나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성과가 그냥 나왔겠어? 다 저런 눈물과 땀이 쌓여 만들어진 거야. 저 아이들도 언젠가 세계 정상에 설 준비를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산물이었죠. 몇 주 뒤, 미나는 저를 작은 지역 대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대회는 프로 선수가 아닌 골프 애호가와 유망주들이 함께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지만 니나는 리사, 그냥 즐기면 돼. 한국 골프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는 거야.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대회 날 필드에 나선 순간 저는 긴장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첫몇 홀은 그럭저럭 무난히 넘겼지만 문제는 중반부의 긴 파 5 코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드라이버 샷이 완전히 빗나가며 공이 깊은 러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미나는 옆에서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라고 격려했지만 제 안에서는 초조함과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역시 나는 골프에 소질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클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아. 미나, 그냥 포기할래. 미나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기억나? 우리가 아침에 봤던 그 소년. 그는 울면서도 끝까지 샷을 했어. 그게 한국에서 골프를 대하는 방식이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얼굴과 실패를 딛고 완벽한 샷을 성공시켰던 그 순간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클럽을 다시 쥐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캠프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훈련장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흙탕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선수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미끄러지며 스윙 연습을 계속하는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는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멈추지 않나요?
저러다 다칠 수도 있을 텐데요. 코치는 뒷속에서 우비를 입은 채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면 더 집중해야죠. 경기 날은 누구도 날씨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골프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골프 캠프에 대해 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미나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미나와 함께 한국의 유명 골프장 중 한 곳에서 또 한 번 훈련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훈련은 매우 특별했어요. 한국 골프의 차세대를 책임질 유망주들이 소규모 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시작된 연습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코치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고 표정만 봐도 그날의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년은 계속된 스윙 연습 중 갑자기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달려갔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치가 다가와 괜찮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클럽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니요. 계속할 수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는 한쪽 발을 약간 절뚝거리며 다시 자세를 잡았고 코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다시 샷을 날릴 때마다 그의 몸은 흔들렸고 공의 궤적은 그리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스윙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듯 그만두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골프는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미나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저 아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알아? 골프는 여기서 단순히 잘 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과정이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법. 미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년의 코치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지막 샷이다. 집중해.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소년은 마치 이 한 번의 샷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윙,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고 작은 탄성과 함께 정확히 핀 옆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코치도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소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성취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골프를 하며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마다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경기를 포기하거나 연습을 중단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본 소년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미나, 난 그 소년처럼 끝까지 버틴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도전하다 포기했던 것 같아. 난 그냥 골프를 취미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다른 일에서도 똑같이 행동했던 것 같아.
미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좋은 거야. 내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며칠 후 저는 또다시 필드에 섰습니다. 미나는 저를 다시 한번 지역대회에 초대했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날 경기는 첫 홀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나머지 드라이버 샷을 계속해서 미스했고 결국 초반 스코어는 최악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다시 포기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상당한 발로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스윙을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그 소년이 샷 하나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기억나? 그걸 한번 해봐. 다른 건 다 잊고 지금 눈앞의 공에만 집중해.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클럽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눈앞의 공에만 집중하며 스윙을 날렸습니다. 놀랍게도 공은 완벽한 궤적으로 날아가 그린 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샷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골프를 통해 제 자신과 싸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대회는 제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저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필드를 떠나는 순간 저는 소년이 마지막 샷을 성공하고 느꼈던 그 성취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와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골프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필드는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무척 조용했습니다. 골프장의 특유의 상쾌한 기운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전날 대회에서 느꼈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나는 제가 그날 대회에서 느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드로 향하며 말했죠. 리사, 어제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는 내가 진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아 보여.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미나. 나 정말 달라진 기분이야. 어제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던 것 같아. 비록 점수는 별로였지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겐 어제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어. 연습장에 도착해 클럽을 쥐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과 집중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습장에서 몇 번의 샷을 날리며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고 손에 쥔 클럽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순간이 과정의 일부야. 실수하는 것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저만의 템포로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은 점점 더 나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미나가 말했던 거구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연습을 마친 후 필드를 나서려는 순간 어제 대회에서 만났던 그 13살 소년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샷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의 발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아프지 않은 듯 밝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 어제 대회에서 봤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대단했어. 발목이 아픈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나도 큰 감명을 받았어. 소녀는 잠시 멋쩍은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골프는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고 배웠거든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마치 한편의 긴 철학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삶의 중요한 교훈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어제 보여준 모습이 나한테 큰 가르침이 되었어.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서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실력과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끈기와 집중력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줍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골프 선수들의 성과는 단순히 좋은 스윙이나 완벽한 퍼팅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자기 자신과 싸우며 성장하려는 의지, 그리고 매일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골프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삶 전반에 걸쳐 오르는 강인한 정신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지 골프 실력을 늘리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제 삶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던 제 자신을 바꾸고 매일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미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맞았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거야. 미국에 돌아온 뒤 저는 골프장에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과정을 즐기며 연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느껴왔던 중압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골프는 이제 제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제가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골프를 배우고 온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곳에서 배운 건 골프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었거든. 마지막으로 제 손에는 미나가 선물해준 작은 골프볼이 있었습니다. 그 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수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기 위해.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나 결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처럼 매일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필드에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